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한때는 바쁘게 일하고 자식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이 남아돌고 문득문득 외로움이 스며든다. 많은 사람이 노후의 행복을 자식에서 찾으려 한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돌보고 키우면서 사랑을 쏟아붓는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자식이 나를 보살펴 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쇼펜하우어는 괴로움은 삶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인간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면 실망하고 실망은 다시 괴로움이 된다. 만약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어 노후를 보내려 한다면 자식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 않거나 우리를 돌볼 여력이 없을 때 더 깊은 실망을 맛볼지도 모른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라. 우리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의존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노후를 누가 나를 보살펴 줄까? 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렇다면 자식이 아닌 무엇이 노후를 지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까? 부처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 평온의 시작이라고 했다. 즉, 자식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나 스스로 삶을 지탱할 5가지 요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 경제적 자립, 취미와 여가, 좋은 친구, 그리고 안전한 주거 환경이 그것이다. 이 5가지가 갖춰진다면 노후는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5가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철학적 태도로 노후를 맞이해야 할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건강관리, 건강이 곧 자유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돈, 가족, 혹은 편안한 주거 환경을 떠올린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건강한 거지는 병든 황제보다 행복하다.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충분한 재산이 있어도 몸이 아프다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친구도 심지어 삶의 의미조차 희미해진다. 결국 건강은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니체는 강한 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육체적인 힘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는 몸이 건강할 때 비로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며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 반대로 몸이 약해지면 외출도 어려워지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포기하게 된다.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아침에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나갈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부처는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말했다. 몸을 돌보는 것은 곧 마음을 돌보는 것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한 욕심을 버리고 현재의 몸 상태를 받아들이면서도 최선의 관리를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건강을 당연하게 여긴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를 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몸은 한번 망가지면 쉽게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나쁜 생활 습관이 쌓이면 병이 되고 병이 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러니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챙겨야 한다. 결국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 건강이 뒷받침될 때 경제적 자립도, 취미생활도, 친구와의 교류도, 안정된 주거 환경도 의미를 갖는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위한 최고의 투자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더 소중히 돌봐야 하지 않을까?
노년의 삶에서 돈이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물질적 궁핍은 정신적 자유를 방해한다. 젊을 때는 돈이 없더라도 몸이 건강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진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순간부터 삶의 선택권을 잃는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떠나고 싶은 곳이 있어도 심지어는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는 것조차 어렵다. 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이유다. 니체는 자신의 삶을 지배하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에도 마찬가지다. 자식이나 정부 지원에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이다. 자식에게 의지하면 관계가 불편해지고 국가의 복지 정책만을 믿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 결국 내가 벌고 모은 돈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적 자립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적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노후를 위해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퓨처 셀프 개념에서도 강조하듯이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를 책임져야 한다. 정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원이 필요하며 저축과 투자를 미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기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만이 정답일까? 니체는 풍요로운 삶이란 단순히 물질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돈을 벌기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도, 돈을 모으기만 하다가 결국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노후의 경제적 자립은 최소한의 자유를 위한 것이지 무조건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다. 내 삶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무엇을 위해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 결국 노후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경제적 불안이다. 돈이 없으면 건강 관리도, 취미 생활도, 친구와의 교류도 어려워지고 안전한 주거 환경도 유지할 수 없다. 하지만 충분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다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자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노후의 하루는 길다. 젊을 때는 하루가 부족할 만큼 바빴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남아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단조로운 일상은 삶의 활력을 빼앗아 간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본질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젊을 때는 생존을 위해 고통 속에서 살고 노년이 되면 할 일이 없어 권태 속에서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하나다.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니체는 디오니소스적 삶, 즉 열정적이고 본능적인 삶을 강조했다. 그는 인생을 춤추듯 살아라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흥겨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에는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권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노후에는 직업에서 해방되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직장이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삶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그는 음악과 예술은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시킨다고 했다. 노후에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글을 쓰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우리를 젊고 활기차게 만든다. 부처 또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라고 가르쳤다.
취미와 여가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 요소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까? 중요한 것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등산이 즐거울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서가 기쁨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니체는 행복이란 목표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노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다.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즐거움을 찾고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인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사람의 의미가 달라진다. 젊을 때는 가족과 직장 동료,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바쁘게 살아간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자식은 각자의 삶을 살고 직장도 떠나게 된다. 이때 우리 곁에는 누가 남아있을까?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동반한다고 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관계는 때때로 실망과 상처를 남긴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이 해답일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관계가 필요하다. 부처는 좋은 벗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했다. 나이가 들면 건강과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외로움은 인간을 가장 피폐하게 만든다. 오랜 친구와 함께 나누는 대화,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노년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친구가 먼저 다가와 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연락하고 만나고 교류해야 한다. 니체는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했다. 단순히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보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친구가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피상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깊이 있는 관계가 남는다. 그러므로 억지로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진정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만들기 어려워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친구는 꼭 같은 나이 또래일 필요가 없다.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 또는 책이나 철학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말을 나눌 뿐 아니라 침묵도 편안한 관계를 찾는 것이다. 단순히 외롭지 않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고독과 고립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인간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노후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친구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한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열고 좋은 벗을 찾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집은 우리가 가장 편안해야 할 곳이며 동시에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젊을 때는 집이 단순히 생활하는 공간이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머무는 곳이 아니라 쉼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한다. 니체는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자만이 자유롭다고 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기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편안한 환경이 필수적이다. 쇼펜하우어는 환경이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그는 삶의 질은 외부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말했다. 특히 노후에는 주거 환경이 우리의 정신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몸이 불편한데 계단이 많은 집에서 사는 것, 외진 곳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 주변에 소통할 사람이 없는 환경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까? 부처는 집착하지 않되 안정적인 터전은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즉, 집을 소유하는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나에게 맞는 편안한 공간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주거 환경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전함과 편안함이다. 내 몸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인지, 주변 환경이 나의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혹시라도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니체는 자신만의 공간이 있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가진다고 말했다. 내가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는 공간, 외부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가구나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가? 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노후를 대비하며 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고민한다. 중요한 것은 크고 비싼 집이 아니라 내 삶에 맞는 집이다. 불필요한 공간이 많아 관리가 어려운 집보다는 나에게 적합한 구조와 크기를 가진 집이 더 의미 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을 원한다면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찾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결국 노후의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찾는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이 나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나은 환경을 찾아야 할까?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준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노후의 삶은 단순히 건강과 돈, 친구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만족하며 살고 누군가는 불행을 느낀다. 결국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한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철학적 태도를 가져야 할까? 니체는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다. 이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노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든다. 하지만 이것을 불행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자유를 얻은 시기로 바라볼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노년의 시간은 젊을 때보다 훨씬 자유롭다. 더 이상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부처는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가르쳤다. 많은 사람이 노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 내 건강은 얼마나 유지될까? 돈이 충분할까?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끝없는 걱정을 낳는다. 하지만 불안은 실제 상황보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더 커진다.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두려움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고 했다. 많은 사람이 자식이 곁에 있어야 한다. 돈이 많아야 한다. 좋은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외부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스스로 삶을 채워나갈 때 행복은 온다. 결국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는 철저하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둘 것인지 고민해 보면 어떨까? 노후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갈 시간이다. 노후의 삶은 우리가 젊을 때 쌓아온 모든 것의 결실이다. 그리고 그 결실은 자식이 아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달려 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의지하려 하지만 자식은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니체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라고 말했다. 이는 남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방식으로 삶을 개척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노후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나를 돌봐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취미와 여가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좋은 친구를 곁에 두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갖추는 것. 이 5가지 요소가 갖춰질 때 우리는 노후를 두려움이 아닌 자유의 시간으로 맞이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평온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 반대로 조금 부족한 환경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 부처는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평온을 얻는다고 가르쳤다. 젊을 때의 역할, 과거의 영광, 남의 시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태도다. 지나온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부터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남은 삶을 후회와 불안 속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자유를 맞이할 것인가. 그 답은 결국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한때는 바쁘게 일하고 자식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이 남아돌고 문득문득 외로움이 스며든다. 많은 사람이 노후의 행복을 자식에서 찾으려 한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돌보고 키우면서 사랑을 쏟아붓는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자식이 나를 보살펴 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쇼펜하우어는 괴로움은 삶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인간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면 실망하고 실망은 다시 괴로움이 된다. 만약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어 노후를 보내려 한다면 자식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 않거나 우리를 돌볼 여력이 없을 때 더 깊은 실망을 맛볼지도 모른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라. 우리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의존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노후를 누가 나를 보살펴 줄까? 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렇다면 자식이 아닌 무엇이 노후를 지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까? 부처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 평온의 시작이라고 했다. 즉, 자식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나 스스로 삶을 지탱할 5가지 요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 경제적 자립, 취미와 여가, 좋은 친구, 그리고 안전한 주거 환경이 그것이다. 이 5가지가 갖춰진다면 노후는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5가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철학적 태도로 노후를 맞이해야 할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건강관리, 건강이 곧 자유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돈, 가족, 혹은 편안한 주거 환경을 떠올린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건강한 거지는 병든 황제보다 행복하다.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충분한 재산이 있어도 몸이 아프다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친구도 심지어 삶의 의미조차 희미해진다. 결국 건강은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니체는 강한 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육체적인 힘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는 몸이 건강할 때 비로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며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 반대로 몸이 약해지면 외출도 어려워지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포기하게 된다.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아침에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나갈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부처는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말했다. 몸을 돌보는 것은 곧 마음을 돌보는 것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한 욕심을 버리고 현재의 몸 상태를 받아들이면서도 최선의 관리를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건강을 당연하게 여긴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를 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몸은 한번 망가지면 쉽게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나쁜 생활 습관이 쌓이면 병이 되고 병이 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러니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챙겨야 한다. 결국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 건강이 뒷받침될 때 경제적 자립도, 취미생활도, 친구와의 교류도, 안정된 주거 환경도 의미를 갖는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위한 최고의 투자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더 소중히 돌봐야 하지 않을까? 노년의 삶에서 돈이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물질적 궁핍은 정신적 자유를 방해한다. 젊을 때는 돈이 없더라도 몸이 건강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진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순간부터 삶의 선택권을 잃는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떠나고 싶은 곳이 있어도 심지어는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는 것조차 어렵다. 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이유다. 니체는 자신의 삶을 지배하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에도 마찬가지다. 자식이나 정부 지원에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이다. 자식에게 의지하면 관계가 불편해지고 국가의 복지 정책만을 믿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 결국 내가 벌고 모은 돈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적 자립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적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노후를 위해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퓨처 셀프 개념에서도 강조하듯이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를 책임져야 한다. 정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원이 필요하며 저축과 투자를 미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기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만이 정답일까? 니체는 풍요로운 삶이란 단순히 물질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돈을 벌기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도, 돈을 모으기만 하다가 결국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노후의 경제적 자립은 최소한의 자유를 위한 것이지 무조건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다. 내 삶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무엇을 위해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 결국 노후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경제적 불안이다. 돈이 없으면 건강 관리도, 취미 생활도, 친구와의 교류도 어려워지고 안전한 주거 환경도 유지할 수 없다. 하지만 충분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다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자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노후의 하루는 길다. 젊을 때는 하루가 부족할 만큼 바빴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남아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단조로운 일상은 삶의 활력을 빼앗아 간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본질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젊을 때는 생존을 위해 고통 속에서 살고 노년이 되면 할 일이 없어 권태 속에서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하나다.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니체는 디오니소스적 삶, 즉 열정적이고 본능적인 삶을 강조했다. 그는 인생을 춤추듯 살아라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흥겨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에는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권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노후에는 직업에서 해방되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직장이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삶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그는 음악과 예술은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시킨다고 했다. 노후에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글을 쓰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우리를 젊고 활기차게 만든다. 부처 또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라고 가르쳤다. 취미와 여가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 요소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까? 중요한 것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등산이 즐거울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서가 기쁨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니체는 행복이란 목표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노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즐거움을 찾고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인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사람의 의미가 달라진다. 젊을 때는 가족과 직장 동료,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바쁘게 살아간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자식은 각자의 삶을 살고 직장도 떠나게 된다. 이때 우리 곁에는 누가 남아있을까?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동반한다고 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관계는 때때로 실망과 상처를 남긴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이 해답일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관계가 필요하다. 부처는 좋은 벗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했다. 나이가 들면 건강과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외로움은 인간을 가장 피폐하게 만든다. 오랜 친구와 함께 나누는 대화,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노년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친구가 먼저 다가와 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연락하고 만나고 교류해야 한다. 니체는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했다. 단순히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보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친구가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피상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깊이 있는 관계가 남는다. 그러므로 억지로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진정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만들기 어려워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친구는 꼭 같은 나이 또래일 필요가 없다.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 또는 책이나 철학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말을 나눌 뿐 아니라 침묵도 편안한 관계를 찾는 것이다. 단순히 외롭지 않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고독과 고립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인간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노후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친구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한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열고 좋은 벗을 찾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집은 우리가 가장 편안해야 할 곳이며 동시에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젊을 때는 집이 단순히 생활하는 공간이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머무는 곳이 아니라 쉼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한다. 니체는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자만이 자유롭다고 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기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편안한 환경이 필수적이다. 쇼펜하우어는 환경이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그는 삶의 질은 외부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말했다. 특히 노후에는 주거 환경이 우리의 정신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몸이 불편한데 계단이 많은 집에서 사는 것, 외진 곳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 주변에 소통할 사람이 없는 환경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까? 부처는 집착하지 않되 안정적인 터전은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즉, 집을 소유하는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나에게 맞는 편안한 공간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주거 환경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전함과 편안함이다. 내 몸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인지, 주변 환경이 나의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혹시라도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니체는 자신만의 공간이 있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가진다고 말했다. 내가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는 공간, 외부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가구나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가? 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노후를 대비하며 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살 것인가? 를 고민한다. 중요한 것은 크고 비싼 집이 아니라 내 삶에 맞는 집이다. 불필요한 공간이 많아 관리가 어려운 집보다는 나에게 적합한 구조와 크기를 가진 집이 더 의미 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을 원한다면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찾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결국 노후의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찾는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이 나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나은 환경을 찾아야 할까?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준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노후의 삶은 단순히 건강과 돈, 친구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만족하며 살고 누군가는 불행을 느낀다. 결국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한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철학적 태도를 가져야 할까? 니체는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다. 이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노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든다. 하지만 이것을 불행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자유를 얻은 시기로 바라볼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노년의 시간은 젊을 때보다 훨씬 자유롭다. 더 이상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부처는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가르쳤다. 많은 사람이 노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 내 건강은 얼마나 유지될까? 돈이 충분할까?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끝없는 걱정을 낳는다.
하지만 불안은 실제 상황보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더 커진다.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두려움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고 했다. 많은 사람이 자식이 곁에 있어야 한다. 돈이 많아야 한다. 좋은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외부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스스로 삶을 채워나갈 때 행복은 온다. 결국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는 철저하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둘 것인지 고민해 보면 어떨까? 노후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갈 시간이다. 노후의 삶은 우리가 젊을 때 쌓아온 모든 것의 결실이다. 그리고 그 결실은 자식이 아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달려 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의지하려 하지만 자식은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니체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라고 말했다. 이는 남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방식으로 삶을 개척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노후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나를 돌봐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취미와 여가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좋은 친구를 곁에 두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갖추는 것. 이 5가지 요소가 갖춰질 때 우리는 노후를 두려움이 아닌 자유의 시간으로 맞이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평온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 반대로 조금 부족한 환경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 부처는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평온을 얻는다고 가르쳤다. 젊을 때의 역할, 과거의 영광, 남의 시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태도다. 지나온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부터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남은 삶을 후회와 불안 속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자유를 맞이할 것인가. 그 답은 결국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